안녕하세요. 공짜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2차 전지를 엔캠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어떠냐. 최근 이제 2차 전지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수가 좀 돌아서고 있는 국면에서 그동안 이제 금리가 상승되는 어떤 우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눌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숫자가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캠이 좀 눈에 보이는데 왜 엔캠을 눈에 보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아메리카노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이고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했더니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된 기업이 엔캠입니다. 엔캠이 2022년도 실적도 그렇고 2023년도에 추정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상향됐습니다. 이건 한 달 평균이고요. 그리고 3개월 평균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엔캠이 많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상향이 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상향에 대한 요인은 결국 뭐 단가가 올라가든지 또는 증설이 되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많이 상향이 됐다는 거는 아마 증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엔캠이 하고 있는 거는 전해액을 하고 있다 2차 전지 관련된 뭐 이렇게만 일단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엔캠이 2021년도 11월 25일 날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을 발행을 했고 이게 이제 행사가액 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제 조정이 되는데 10 12월 달에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은 뭐 맥스로 이제 7만 8천 원까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 가액이 행사 가액이 조정된 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 93,26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행사 가액이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급락을 하게 되면서 행사가액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희석 가능한 주식 수가 더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지수가 회복하더라도 좀 더 쉽게 반등 탄력이 제한적인데 그러한 반등 탄력을 제한적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더 잘 나오든지 아니면 미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추정치가 상향된 것은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에 해당하는 거는 이 iccSINO.com에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6브라 인산 리튬에 대한 주요 가격이 있죠. 이 6브라 인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후성도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올해 이제 2022년도의 화두는 미국 쪽에서의 2차 전지 성장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확인하다라고 하는 걸 눌러 보시면은 6브라 인산 리튬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2022년도에 반영이 되면은 뭐 후성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이걸 이제 단가를 전가를 한 기업들은 2022년도에 이제 전에 관련된 기업들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캠을 쭉 보고 있는데 엔캠을 보고 있을 때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아니 왜 주가가 덜 올랐을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가를 인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뉴스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엔캠이 전해액 증설과 내재화를 서두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해액 1위 업체인데 고객사의 배터리 업체의 생산 능력의 확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증설은 결국 고객사와 맞춰서 하는 건데 2025년까지 전해액 생산 설비를 기존에 이제 7만 5천 톤에서 22만 5천 톤까지 늘린다.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SK온이 사용하는 전액의 70%를 엔캠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SK온이 미국에서 그 포드와의 그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증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유안타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 컨센서스를 상향하게 되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컨센서스를 상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주장을 해서 엔캠의
미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다면 그 미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거는 맞느냐 틀리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서는 22.5만 톤을 25년도에 증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애널리스트는 한 30만 톤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이익 추정치를 다 올렸어요. 게다가 최근 이제 LIFCX 그러니까 이제 6브라 인산 리튬의 안전적인 어떤 조달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캠의 어떤 그 전자공시를 보시게 되면 탑업인 증권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 회사들을 많이 취득을 하면서 6브라 인산 리튬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조달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의 어떤 그 투자 자금 조달 목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내려가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뭐 2분기 내에도 한 80억 원 또 투자를 하고 또 3분기 내에도 135억 투자를 하면서 탑업인 증권 취득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브라 인산 리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아니죠. 원재료 조달이 6브라 인산 리튬을 조달하는 게 안정성을 좀 확보한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내재화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익성에 해당하는 부분, 안정적으로 좀 판가 인상이랑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제 Q에 대한 부분들, 외형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유한타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제 내용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미국 캐파 상향하게 되는 주된 근거는 그 SK온의 증설 계획에 기인한다라고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블루어벌 SK의 배터리 공장인데 이 블루어벌 SK에서도 메인 벤더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129기가와트 수준으로 필요 전해액은 약 13만 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딱 느낌은 오는 거는 블루어벌 SK의 어떤 이제 그 증설이 시장에서 이제 나타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그 엔캠의 추가적인 어떤 증설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다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제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최근에 그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쭉 코멘트가 있는 언론 자료들을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국 포드와의 합작법인의 블루어벌 공장은 올해 2분기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분기에는 자금 조달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뭘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정도 상장이 되었고 투자 계획들이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IPO 할 때 당시에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외부에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도에는 SK온의 어떤 상장 또는 뭐 어떻게든 자금 조달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결국 모멘텀이 돼서 SK온 또는 미국에서의 성장과 관련된 2차 전지주를 2022년도에 플레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엔캠이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SK 공장이 2분기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1분기에는 이제 SK온이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돈 때려 넣고 이제 2분기 때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메인 벤더 지휘하면서 다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결국 이제 엔캠이 단독 벤더를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를 그 지역별 캐파 추정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 증설을 미국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렇다면 주가는 왜 지금 안 갔느냐? 지금 일단 첫 번째는 SK온이 어떻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분기 때 정말 착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엔캠이 지금 현재 캐파 증설과 미래에 대한 성장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구간은 결국 SK온이 자금 조달이랑 그리고 블루오벌 SK 공장 미국 포드와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 공장의 착공이 2분기 때 확실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엔캠은 들고 있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기존의 어떤 공장 증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추정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점프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이렇게 자기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유한타 증권 애널리스트의 생각대로 캐파가 증설이 되면은 멀티플이 뭐 2023년도에는 15배 수준까지 뚝 떨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 많이 올린 컨센서스의 악우가 들어맞기 위해서는 결국 SK온의 자금 조달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어떻게 캐파 증설을 본인이 끌고 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물적 분할 SK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상장을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아직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그게 눈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어떤 SK온의 행보에 따라서 엔캠을 계속 쳐다보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엔캠을 한번 2022년도에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